지금 보이는 거는 승모근입니다. 승모근. 트라펜지스입니다. 왼쪽 그림, 오른쪽 그림을 잘 설명할게요. 왼쪽 거는 그대로 칼로 반을 딱 뜯었습니다. 이 승모근은 천층에 있는 근육입니다. 겉에 있는 근육. 뜯었더니 뭐가 보이냐면 두판상근 보입니다. 능형근 보입니다. 소능형근, 대능형근 보입니다. 극상근 보입니다. 극하근 보이죠. 결국 승모근 밑에 있어요. 대부분의 문제는 승모근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지. 승모근 밑에 있는 심층의 근육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심층을 풀어야 돼. 그러려면 이 반을 뜯은 안쪽에 있는 두판상근, 그리고 견갑 거근, 극상근, 극하근을 보고 손의 방향과 힘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또 잘못하더라고. 대서 누르는 게 아니라 얘를 움직여서 찾아 들어가서 딱 고정을 시키고 만져야 되거든요. 그게 안 돼 또 여러분들 보게 되면. 이걸 만지면 막 그냥 난리 나. 저거 그냥 뭐 틀듯이 계속. 이게 아니라고요. 딱 잡으면 들어가서 못 움직이게 탁 잡고 그때 잡아줘야 되거든요. 이해됩니까? 하나를 잡고 들어가서 안 움직이게. 여기 봐봐. 잡으려면 움직이죠. 피부에 유격이 있죠. 피부의 유격을 없애줘. 그리고 들어가서 딱 잡고 탁 눌러야지. 우악 하지. 때밀이에요? 아니죠. 정확하게. 그냥 밀어주는 게 아니라 포인트를 잡아야 되잖아. 탁, 탁, 착, 딱 이렇게. 그래서 극상근을 잡으려면 승모근이잖아요. 승모근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밀고 딱 자리 잡고 피부 밀어 딱 찾아 들어가는 거. 하다못해 개들도 살려면 자기가 누울 자리를 뭔가 잡고 들어가듯이 포인트를 잡으려면 정확하게 손을 잡고 들어가야 돼요. 어디를 만지는지 알고 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극상근을 만지는지 저 위에 있는 두판상근을 만지는 건지 극하근을 만지는지 모르는데 어깨를 만진 건 아니에요. 어디 불편해요? 어깨가 아니라 네, 어깨 중에 극상근의 문제네요. 이렇게 가야죠. 그리고 극상근의 문제는 극상와와 견우 라인을 잡아주면 좋아지겠네요. 찍을 줄 알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과 저의 차이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대흉근입니다. 설명했듯이 대흉근의 얘가 쇄골치, 얘가 늑골치죠. 얘 반이 쇄골뼈에 붙어서 상완근에 붙어요. 쇄골뼈의 움직임에 대흉근이 작동합니다. 여기 뒤로 반 뒤에 넘어가는 거는 승모근이 붙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쇄골뼈의 움직임이 어깨의 움직임과 연관이 되고, 여자들 유방암에 걸려서 유방을 절제하고 나면 인공적인 유방을 집어넣을 때는 이 대흉근 밑에다가 집어넣고 꼬맵니다. 여기다 손이 들어갑니다. 저절로.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고 꼬매버리면 오염물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늘어나면서 통증이 와요. 그래서 그게 싫어서 복직근을 반은 잘라서 말아서 유방을 만들어요. 어찌됐든 간에 몸에 불편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대흉근은 요 가운데 이 부분에 면역이라는 우리 흉관이라는 것도 있고요. 여기 기준으로 해서 심포에 모여있는 단중도 있고요. 또 요 대흉근의 기준으로 해서 우리 몸에서 움직임에, 팔의 움직임에 연관이 있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약간 억지를 부렸어요. 흉골치, 쇄골치, 늑골치, 전삼각근, 중삼각근, 후삼각근, 상승모근, 중승모근, 하승모근을 합해서 3 곱하기 3 곱하기 3은 27이다. 그게 결국 견갑골의 움직임이다. 근데 그거를 쥐어잡고 있는 게 뭐냐? 극하근이다. 극하근은 아까 능형근하고 붙어있고 밑으로 전거근하고 연결되는 요 극하근을 들어서 흔들어 놔야지 어깨가 움직이는 거다. 이제 이런 동작들이 나오는 거예요. 대형근. 요게 소흉근입니다. 아까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라고 나오죠. 요게 오구돌기. 여기 말입니다. 여기. 까마귀 오 주둥이구입니다. 까마귀 주둥이랑 똑같은 뜻이에요. 까마귀 입처럼 생겨서 오구돌기예요. 이게. 또는 오회돌기라고 얘기하는데 쇄골뼈 밑에 있죠. 여기에 소흉근이 붙어서 3, 4, 5번에 붙고 여기에서 팔로 상한 이두근이 내려가요. 결국
이 오구돌기를 기준으로 해서 팔과 체관과의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어깨, 목, 등 여기 풀 때 여기 나사부터 풀어야 됩니다. 여기부터 풀어놔야지 이쪽이 열립니다. 컴퓨터 본체에 문제가 있으면 본체를 나사 돌려서 열어야 되잖아요. 오구돌기 풀어야 돼요. 손을 두고 꽉 잡고, 저랑 실기할 때 이거 해봤어요. 잡고 풀어야 됩니다. 이거 풀어놓지 않으면 어깨, 목 이쪽 라인이 풀리지 않습니다. 몸에 누가 그래요? 신 교수님, 몸에 법칙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공식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 그때 틀려요 이렇게 하면 되냐고? 아니요. 때로는 당신 말이 맞을 수 있지만 몸에도 원리와 원칙과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대로 원리대로 잡아주면 몸은 회복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구돌기라는 것도 상지에서 풀어주는 핵심 포인트고요. 하지 쪽은 ASIS에서 서해 삼각인대 라인. 그래서 ASIS 라인을 여기를 풀어주는 게 또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전상장골극과 오구돌기를 풀어서 상지를 열어주는 키포인트, 하지를 열어주는 키포인트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쫙 써놓은 거를 집에 가서 정리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되게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단어로 정리하면 몇 개 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머리가 막 지금 멍해져. 앉아있는데 뭘 배우는지 몰라. 근데 말입니다. 이거 영상 나중에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제 말 속의 뜻이 이해가 될 겁니다. 요 밑으로 세고 밑으로 상완신경 팔고 내려갑니다. 자, 사각근을 신경의 올감이라 합니다. 소흉근을 신경의 작은 올감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 머슬맵 올려놓은 거 그거 다시 보세요. 어저께 머슬맵 올린 거 안 올렸구나. 그죠? 네. 생각 중이라 올리지 않을지 어쨌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흉근을 열었더니 소흉근이 보이죠? 요렇게 진짜 소흉근은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근데 그림은요, 요렇게 그립니다. 요렇게 보다가 이렇게 보면 이게 소흉근이냐고 헷갈립니다. 그래서 진짜 가서 봐야 돼요. 진짜로. 몇몇 책에는 이렇게 이쁘게 그려놓으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게 소흉근으로 남아있잖아요. 그리고요, 근육이 딱딱 끊어져 있지 않다고요. 쭉 연결되어 있다고요. 쭉 연결되어 있고 아직도 근육이 발견 중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650여 개라고 얘기합니다. 아직도. 몇 개 딱 얘기 못합니다. 왜? 아직도 근육이 발견된다니까요. 없는 근육이 발견되는 게 아니고 근육에다가 그 신경의 지배가 틀려지면 이름 다시 또 오죠. 최근까지 가장 많이 숫자가 나온 게 650개예요. 그래서 제가 650개 이상의 근육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요 광배근 한번 보세요. 꼬리뼈에서부터 상안부까지 갔습니다. 근데 여기 하얀 데가 여기 쫙 연결되죠. 요거를 흉요근막이라고 합니다. 여기 부분 요 8개 구멍, 팔요열 여기에서부터 하얀 게 연결됐다가 팔까지 연결됩니다. 그럼 여기 요 바로 앞에는 여자들의 자궁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임신한 여자들 여기 손을 치면 유산됩니다. 임신한 여자 여기 치면 유산된다고요. 그리고 가임기에 있는 분들이 엉덩방아 쪄가지고 이게 돌아가면 불임이 돼요. 이 부분이 차가운 기운이 돕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제일 많이 돌죠. 그래서 추운 데서 자면은 허리가 아픕니다. 그걸 우리가 한요통이라고 불러요. 한의학적으로 찬기가 들어가는 요통. 왜? 여기는 안 그래도 차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차면 자궁이 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뒤에다가 핫팩을 붙이고 다니면 아랫배가 뜨뜻해지고 몸에 열기가 돌아요. 불임인 사람들한테 등의 이 부분에다가 열기를 집어넣고 아랫배에다 열기를 집어넣어주는 게 이쪽에 기운을 넣어주는 겁니다. 흉요근막이라 여기랑 팔까지 붙어 있어요. 결국 골반의 틀어짐이 팔의 움직임하고도 연관이 있다는 거죠. 요 그림 잊지 말고 보세요. 요 노란색 나와 있는 게 흉요근막이 여기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진짜로 연결된 겁니다. 자, 제가 어깨가 아프면 극상근, 치료는 소원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왜 소원근이 중요하면 테레스 마이가 why it is important 이라고 했죠. 왜?
여기서 신경이 두 개 나와. 애과신경과 요골신경이 나와.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 얘네도 되게 중요한데 어깨의 대표적인 근육이 여기 붙는 게 보시게 되면 광배근이 어깨에 붙어요. 대흉근이 어깨에 붙어요. 대원근이 붙어요.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이 붙어 있어요. 쪼로로로. 그런데 요 신경이 나가는 소원근이 어떻게 생겼냐면 극하근이에요. 대원근이에요. 딱 요 손가락 여기 요거 요게 소원근이에요. 소원근 작다고요. 그래서 운동 안 하는 사람들은 더 작아요. 근데 요 틈으로 애과신경하고 요골신경이 나와요. 여기 소원근이라고요. 소원근과 극하근은 같은 라인처럼 보입니다. 근데 저기를 풀어야지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원근은 요게 소원근이에요. 요게 대원근이고 대원근이 안쪽으로 붙었고 얘는 겉으로 붙었죠. 상완골에. 그리고 나서 여기에 극하근이 또 어깨에 붙죠. 또 얘네도 극상근도 어깨에 와서 붙겠죠. 견우 붙죠. 견갑하근 붙죠. 소원근 붙죠. 그래서 얘네가 옷소매 와이셔츠 소매처럼 돌돌돌돌 돌아가면서 요거를 의학용어로 그냥 일반적인 영어로 로테이트 커프가 이거예요. 와이셔츠 소매를 로테이트 커프라 그래요. 그래서 요 네 개 또르르 돌아가는 거를 로테이트 커프라 부르는 거예요. 회전근개.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게 회전근개 파열, 로테이트 커프 인저리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요게 부분에서 어깨가 일어나는데 극상근이 붙어 있는데 또 대원근, 대원근, 소원근, 개태, 삼두근이 붙는 요 자리가 건으로 연결돼요. 하얗게.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어깨가 여기가 아파도 이 삼각근이 아파요. 그러니까 어디가 아파도 여기가 아파요. 그러면 답은요. 이쪽과 연결되는 근막이 삼각근에 덮고 있는 게 아픈 거거든요. 거기는 콜라겐 성분이에요. 그래서 어깨가 아프면 따뜻하게 찜질해서 어깨를 푹 감싸주면 조금 지나면 오 편해졌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는 치료가 어렵지만 까다롭지만 관리를 잘하면 되게 효과를 많이 봅니다. 아까 저한테 저 선생님도 그랬어요. 본인도 되게 자기만의 기술이 있는 분인데 제 수업을 듣고 일부 좀 아이디어를 얻으셨겠죠. 그래가지고 그분을 관리했더니 팔이 올라가더라. 여러 예가 많아요. 백옥의 어떤 기수 반장이었던 분은 맨날 수업 시간 오면 졸던 분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했던 수업만 그거만 졸다가 깼어요. 50개 놓으면 견갑하근 뜯으세요. 요거만 들어가지고 그날 다음날 고객이 왔는데 50견 환자를 다 뜯어줬대요. 근데 그분이 진짜 월세도 내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 관리를 받았던 분이 동네 무슨 중학교 선생님이었대요. 이게 좋아진 거죠. 그 어떻게 됐겠어요? 온 동네 막내 50견 환자 다 왔고요. 요즘 신규 고객을 못 받는데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깨 관리를 하면요. 어깨 관리만 잘하면 일단은 소문납니다. 왜? 어깨는 어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부와의 조화입니다. 똑같은 오십견인데 밤에 잘 때 아픈 오십견은요. 내장기의 기운이 떨어지는 오십견이에요. 근데 낮에는 뭐 나는 발 때 안 아파. 근데 낮에도 아프고 계속 아파. 이건 뭐냐면 어깨 관절 자체 오십견이에요. 프리즌 숄더 이랬다고 미국에 가서 혼났어. 프로즌 뭔가 오래전에 유착이 돼서 얼어붙은 게 오십견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다가 아파요. 이거는 장부의 기운이 떨어진 겁니다. 저도 오십견을 알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죠. 이거 가르치는데 오십견이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누구 말 한마디로 약 병원 일절 안 했어요. 왜? 뻔히 아는 겁니다. 이 아픈 사람들을 수십 년 치료했으니까 통증의 주기가 있어요. 그리고 좋아지는 주기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다 몸으로 느꼈어요. 그리고 얘도 그거예요. 내장기가 같이 늙어가면서 아팠으면 안 아팠을 텐데 얘는 늙는데 얘는 가만히 있으니까 아팠던 거죠. 근데 지금은 나았어요. 왜? 같이 늙은 거야. 그러나 치유라는 단어가 얹어졌겠죠. 제 나름대로 많이 풀었겠죠. 그리고 나름대로 운동을 했고 그래서 좋아졌고 또 도움도 받았고 그래서 좋아졌기 때문에 이 50견을 이해할 때 어디 풀을래? 라고 얘기할 때 견갑하근이거든요. 그런데 무시 못하는 게 소원근하고 삼각근 라인 어깨 부분 다 풀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깨 관리만 잘하면 대박납니다. 어디 풀어야 돼요? 사각근. 그리고 림프 배우셔야 돼요. 림프 마사지를 반드시 배워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선생님들은 뭘 하냐면 만지고 주물러주고 조금 덜 만져주면 서운해. 아까 그러잖아요. 6번 만졌더니 서운해 한다잖아요.
저분이 길들여놓은 거예요. 왜? 자꾸 시원할 때까지 마음에 들 때까지 만지니까 그런 사람들만 모이고 저희가 오래 만져주는 거 되잖아요. 림프 마사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처음에 보고 화났어요 저는. 왜? 손의 무게가 종이 한 장, A4지 한 장의 무게로 저기다 딱 얹어요. 그리고 그 동작으로 가요. 미치는 거 아니에요? 어? 뭐 하는 건데 이게? 근데 림프 마사지는요, 한 번 관리받으면 여러분들이 하는 마사지보다 2~3배 이상 비싸요. 뭡니까? 기술이에요, 기술. 그리고 암 환자들, 또 유방암 절제한 사람들, 수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혀있는 림프 마사지를 우리나라에 처음 림프를 들여온 저 두 분이 와서 우리가 가르칩니다. 저는 저 두 분을 모시고 왔어요. 이번 달에도 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암 환자들에 대한 림프 관리를 합니다. 이게 매달 테마별로 가는데 주물러서 마사지해서 수기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림프 마사지가 있고, 아로마 향을 써서 하는 향 마사지가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골고루 다 할 줄 알아야지 퀄리티가 올라간다고요. 작은 거 자꾸 그거에만 하면 자기께 최고라고 우깁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이제 공부 많이 했고 이쪽에 여러 사람들 만났다 그랬죠.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거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이쪽 세계는 테크닉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깨 관리를 좀 생각을 하고 해줬으면 좋겠다. 좀 관리 차원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 듭니다. 자, 보세요. 손가락이 겨드랑이를 벌리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죠? 그리고 팝니다. 그럼 어딜 만지냐면 여기 만집니다. 여기. 요게 견갑 하근이에요. 근데 요거는 50견인 사람은요, 이게 팔이 뒤로 이렇게 안 돌아가요. 제가 50견일 때 이게 안 돌아가더라고요. 잘. 그러면 이게 안 돌아가서 벌려놓고 하는데 50견이 아닌 사람은 이렇게 뜯는 거예요.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요 손가락을 구부려서 안쪽에다 놓고 파서 뜯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50견이 좋아지는데 50견 고객은 저게 안 돌아간다고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똑바로 눕혀놓고 손을 놓고 밑으로 팝니다. 그러면 요거밖에 안 됐던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당신을 치료의 신으로 만들어주는 근육이 견갑 하근이에요. 50견 재밌습니다. 저랑 실기할 때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 요게 대퇴마찬가지입니다. 요게 밑에 장경이 있는데 조금 제가 좀 설명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 요방형근과 장요근과 대퇴근마찬가지는 좀 더 얘기 좀 해줄게요. 얘네를 이해하면 허리 잡을 수 있고요. 얘네를 이해하면 유튜브에 제 거 보셨어요? 그 허리 아프신 분 이렇게 배만 만져가지고 일어나는 거? 그거 영상 보고 저보고 누가 그 사기 쳤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날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배만 만지는데 일어나죠. 뭐 이유는 뭐냐면 배에 있는 압력을 조절해주면 돼요. 장요근과. 자, 장요근 배에 제가 설명했던 부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볼까요? 제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골반이 이렇게 있고요. 저 뒤에 이제 불 좀 켜주실래요? 이제 가서 문 옆에 앞쪽 불 좀 켜주세요. 이제 마무리 시간이 다가와서 이거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배에 허리에 요방형근이 있습니다. 배에는 장요근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개를 균형적 요소를 봅니다. 그런데 장요근은 꼭 소장과 같이 어우러집니다. 그래서 소장의 에너지가 얹어지는 걸 보고 요방형이 두 개의 근육을 부릅니다. 요게 하후거근, 광배근하고 균형을 이룹니다. 그러면 허리가 아프다는 거는요, 얘네 두 개가 균형이 깨진 거예요. 얘네 두 개가 균형이 깨지면 허리가 아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압력이 낮으면 얘를 낮추면 되고요. 여기가 올라가 있으면 여기가 올라가 있으면 얘를 올리면 돼요. 그거를 배에 있는 장요근하고 소장으로 맞추는 거예요. 일단은 소장을 먼저 움직여서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특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어요. 밀어서 공간을 만들어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소장을 왼쪽에서 쫙 잡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물어봐요. 요즘 오른쪽은요? 오른쪽은 자꾸 흔들면 됩니다. 그냥 왼쪽은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잡아주고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눌렀다가 잡고 배에
압력을 줬다 뺐다 합니다. 그러면 뒤에서 균형이 맞춰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급성요통의 가장 키포인트는요, 빨리 일어나 봐야 됩니다. 뭐냐면 누워있으면 절대 못 일어납니다. 배를 풀고 제가 영상 보면 자 일어나 보세요 라고 하죠.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 다시 누우세요 또 그럽니다. 다시. 여기서 잘 보세요. 일어났는데 겨우 일어났는데 제가 뭐라 하냐, 다시 누우세요 또 누워. 또 뭐라 그래요? 다시 일어나세요. 또 일어나. 아까보다 빨라졌어. 근데 또 뭐라 하냐면 또 누우세요 또 그래. 계속 누웠다 일어나면서 기립근하고 배에 있는 소장 쪽 장요근하고 요방연근의 균형을 계속 맞추는 겁니다. 계속. 그랬더니 나중에는 바로 일어나죠. 그분 쩔쩔매고 오셨던 분이고 며칠간 고생했던 분입니다. 그런 분들 제 급성요통은 배만 풀면 합니다. 또 일본에서 제 수업 듣는 분들 댓글 썼더구만요. 신랑이 아침에 못 일어나더래요. 못 일어나서 갑자기 영상이 생각나서 그대로 신랑을 해줬더니 신랑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허리가 아프다고 여러분들이 샵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면 엎드려 놓고 허리에 있는 근육을 계속 풀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균형을 완전히 흐트러뜨려 놓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걸어 들어온 사람이 목 꺾고 완전 퍼져요. 그럼 누운 사람은 어떻게 하냐? 119 눌러버려요. 119 누르면 일이 커집니다. 이제부터. 왜? 병원에 119가 와서 병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병원에서 해주는 모든 시스템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허리 부분은 너무 급성으로 아파서 자신이 없거나 그러면 병원으로 가시라고 하시고, 지인이나 친척분들이 있으시면 배의 압력 조절부터 들어가셔야 됩니다. 요거 이해하시고 복 뽑으셔야 돼요.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요방연근이라는 저 근육이 이렇게 얘기했죠. 허리가 아파서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잤다. 두 번째, 돌아눕지 못한다. 세 번째, 기침할 때 허리가 아프다. 네 번째, 바지가 끌린다. 요게 요방연근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저 요통 말고 양의학적 말고 한의학적인 이름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한의원에 근무하면서 원장님들에게 공부를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리가 아픈 게 원인이 일단은 위경락과 대장경락, 장경락상의 문제가 오게 되면 허리가 아프고, 또 기력이 떨어져서 오는, 기력이 떨어지는 요통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기요통, 하나는 신어요통이라는 게 있어요. 신어라는 거는 약간 성적인 의미가 들어가요. 과도하게 성적인 에너지를 썼을 때 오는 거를 신어요통이라고 하고, 대부분의 기력이 떨어지는 기요통이라고 하는, 자 그러면 위, 대장, 신요통, 네 번째가 간의 기력. 무슨 허리가 아픈데 무슨 신장하고 간, 모를 때는 위장하고 무슨 문제가 있어요? 웃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절하고 경락적 요소에다가 침을 넣고 위치를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방에서는 용어가 한여통, 또 축축한 데서 자고 습한 데서 하면 습여통, 또 좌선여통, 기요통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는 뭐라 그래? 허리, 요추부 염작, 디스크, 관협착증, 척추 전방전이증, 척추 분리증, 딱 그 질환에다 포커스를 둡니다. 근데 한방은 장부의 기력과 에너지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장부의 기력과 조절과 에너지는 어디랑 연관돼요? 횡격막.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고객이 오시면 똑바로 누운 상태는 엎드리면 안 됩니다. 허리 아픈 사람 엎드려서 풀어놓으면 일단 끝나요. 여러분 진 거예요. 허리 아픈 사람은 절대로 엎어지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얘기하는 보가위라고 엎드리는 거 안 됩니다. 천장을 보고 눕는 앙왕이에서 배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밉니다. 그리고 호흡을 통해서 계속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다리를 가슴 쪽으로 움직이면서 버티게 해준 다음에 일어서면 다 일어납니다. 좀 전에 엎혀오고 매달렸던 사람들도 걸어갑니다. 허리가 아프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고통스러움이 오겠지만 이렇게 참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근육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근육에는 사람은 감정이 들어갑니다. 똑같은 사람일지언정 이 사람이 기분 나쁠 때 몸이 아픈 거랑 기분이 좋을 때랑 또 틀려요. 그 감정적 요소가 제일 많이 얹어지는 게 승모근입니다.
보세요. 내가 기쁠 때 어깨랑 뭔가 슬플 때 어깨랑 주눅 들을 때 어깨랑 틀리죠. 근데 우리는 그 근육이 승모근이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책을 보거나 카데바를 통해서 보는 승모근은 모든 감정이 제로인 사람입니다. 근데 고객은 감정을 얹어서 옵니다. 샵에. 와, 나 너무 아파. 뭡니까? 통증과 너무 아파서 기분 나쁘다는 얘기 들었어요. 어깨가 아픈데 웃으면서 나 어깨 아파 이러고 안 누르잖아요. 그 감정이 들어가면 그 통증과 연관되는 장기를 먼저 풀어내야 돼요. 그게 간이에요. 간 에너지 풀으셔야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간을 꺼내서 돌려요? 아니면 씻어요? 간을 꺼내서 물로 씻는다. 아니죠. 간 경락의 중요한 자리를 찾으셔야 돼요. 그게 엄지발가락 쪽에 태동에 자극을 주고요. 태충을 자극을 준 다음에 간에 모혈인 기문 자극 준 다음에 흉추 9번을 풀어주면 간의 기운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공부하셔서 아로마를 쓰실 줄 알면은 그 맞는 향을 그 에너지에 얹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치료가 들어가면 감정적 요소와 통증적 요소를 잡아주면 잡힙니다. 또 하나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원장님 나 시간 없어. 이 사람 교감이 여기까지 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뭐라 그러냐면 사람의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려면 교감에서 부교감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부교감으로 떨어져서 알파파의 파장 과정에 와야지 치료의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제 떠 있는데 교감의 에너지가 떠 있는데 여러분들이 뭘 하면 그 사람은 오히려 몸이 아프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감정적 또는 교감적 에너지를 부교감까지 떨어뜨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찜질도 해주고 향도 맡게 해주고 조명 은은하게 해서 복식호흡을 시켜가고 그 다음에 기혈의 흐름을 잡아주면 이 사람의 파장이 교감에서 부교감으로 떨어지고 파장이 알파파로 싹 떨어집니다. 떨어질 때 이제 나는 치료가 들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잠이 들어버리면 왕! 잠들면 피가 간하고 심장으로 싹 쏠려 들어가서 치료를 백날에 갖지 의미가 없습니다. 관리를. 고객은 잠들면 안 되는 그 의식적, 무의식적 상태의 치료 패턴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해야 될 얘기는 결국 실기 때 제가 꼭 뭔가를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수업이 12시간 수업하는 게 이번 달에 10시간 정도 잡혀있는 거 있어요. 그 수업이라도 일단 오세요. 오시고 제가 8월 달에는 이틀 연속 12시간씩 이틀 강의하려고 그래요. 24시간을 좀 잡고 정 시간 안 되면 일주일만이라도 시간을 좀 쓰게끔 만들어서 뭘 좀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국에 많은 분들이 문자가 옵니다. 막 도와달라, 해달라, 교육해달라. 근데 지방을 이제 못 갑니다. 지금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가 실기를 해줄 때 좀 쫓아오셔야 되는 게 뜨문 오면 여러분들의 머리 한계가 연계가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침에 딱 스타트 해가지고 단시간이라도 12시간 동안 뭔가 쫙 쫓아가고 그 다음날 다시 쫙 해서 오후에 그 다음날 이틀 오후에는 그 실기가 완성이 되는 그런 과정이라도 해야 돼요. 이 과정이 원래 체형관리사만으로 하려면 약 6번 이상의 수업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안타깝지만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을 쫓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무리할 정도로 제가 공부하라고 합니다. 근육은요 어렵지 않아요. 책 보면 됩니다. 아니면 지금 유튜브에 오늘 것도 있지만 뻔뻔 근육학이라고 올라온 게 있어요. 유튜브에 제 거. 그거 받아 적으시면 웬만한 근육 정리 다 됩니다. 오늘은 싹 다나 근육학이에요. 싹 다나. 싹 다 나았다는 겁니다. 그런 근육학 개념으로 한 거니까 싹 다나 근육학을 오늘 거를 정리해 보시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찍지 않고 찍기 전에 1시간 동안 얘기했던 거 거기에 또